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입니다. 오늘은 호메레스가 쓴 오디세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디세이 제1권은 트로이가 멸망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거나 이타케 군주인 오디세우스는 바다위를 떠다니며 아직도 기후호가 없어 칼립소의 선에 엉망당한 채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 시인들이 이를 불쌍히 여겨 제우스의 명령으로 헤르메스를 님프 칼립소에게 보내어 그를 놔줄 것을 허락합니다. 고향 이타케 섬으로 아테나 여신을 먼저 찾아가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백신의 행방을 찾으러 그리스 본토로 갈 것을 공고하니라. 그 이타케 섬, 성에서는 주인이 오랫동안 행동 불명된 동안 미국 여러 성과 이타케에서 구원자들이 물러와 그의 아내 펠레로페에게 구원합니다. 그 아들이 나이 어림을 기회로 이르같이 탐지를 계속해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사 이야기를 해다오 우주 여신이여 심호가 뛰어나며 트로이 그런 성실을 함락시킨 뒤 참으로 수단선과 나라들을 방황해온 그 사나이 이야기를 자신의 식민을 건지고 동료들 기웃기도 이뤄보며 있는 동안 수단 종족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그 기지를 대해 맞서 분별 있게 행동하고 세상에서 무수한 고뇌를 가슴깊이 되시기도 여러 번 있었다. 무책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부하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었다. 어쩔 수 없는 자업자득이었다. 그들은 신의 노예를 받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라 하늘을 갈라질러 한 태양신 속의 물은 서로 마구 잡아먹고 있었다. 태양신이 그들로부터 기구의 날을 빼앗았던 것이다. 그러나 내력의 어느 대목으로부터도 제우스의 땅이신 우주 여신이여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가 다른 대장들로서 전함한 죽음의 운명을 벗어나 용사들 이미 모두 다 고향에 들어가 있었다. 전쟁에서도 험한 바닷길에서도 우수스럽게 벗어나서 그런데 오디세우스만 거기에 들어가 아내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여신들 사이에서도 혈액 있는 님 필립소가 주위의 텅 빈 동굴 속에서 그가 견학하기를 갈망하여 붙잡아 놓고 있었다. 마침내 세월이 흘러 여러 신들이 정해 놓으니 이타케 섬으로 돌아갈 그 기운 날이 돌아왔으나 그때도 아직 온갖 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다시 관의 길이 시작되었다. 즉 다른 신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으나 포세이돈은 아직도 노임을 풀지 못해 신이나 다름없는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것을 몹시 싫어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 지금 포세이돈은 먼 곳에 살고 있는 아이티옵스 족들에게로 떠나고 없었다. 이 아이티옵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인간 세계의 맨 끝에 살고 있었다. 두 갈래로 나뉘어 한쪽은 해가 저무는 서쪽 끝에 또 다른 한쪽은 해가 솟는 동쪽 끝에 그 나라로 황소와 새끼 양의 제물을 바친 제사에 참여하라고 갔던 것이다. 포세이돈이 전체에 앉아서 수고하는 동안 다른 신들은 올림포스에 있는 제우스 대신의 궁전에 되어 있었는데 인간들과 신들이 어버이 신인 제우스가 맨 먼저 자정의 은혜의 말을 꺼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슴속에 영명했던 아이키스토스가 떠올랐으며 그를 아가메논의 아들이며 차라리 그 이름을 떨친 오레스테스가 죽여버렸던 것이다. 그 일을 생각하면 불사의 신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무슨 까닭으로 인간들은 우리 신들에게 죄를 뒤집으시는 말이냐. 재앙에는 제압은 모두 우리한테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인간 자신들의 본수를 벗어난 행동 때문에 타고난 운명보다도 더한 썩은 꼴을 당하는 것을 이번 일만 하더라도 아이기스토스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게메논의 정신 클리타임네스트레와 일통에서는 아게메논이
트로이에서 기후가 살해하기 이르렀다. 그것도 내 자신의 파멸을 보이는 것인 줄 알면서도 말이다. 우리가 미리 훌륭한 파수꾼 아르고스의 살해자인 헤르메스를 사주를 보내 경기하라고 하였었다. 아게메논을 살해하면 안 된다. 또 그 아내를 탐내면 안 된다 하였다. 그런 짓을 하면 곧장 아게메논의 아들 오레스테스에 의해 복수를 받을 것을 뻔한 일이다. 지금은 나이가 어리고 타국에 있지만 얼마 뒤면 어린이 되어 제나라가 그리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헤르메스를 시켜 말해야 하였다. 내가 애써 잘 하라고 걱정해서 말해줬다. 아이기스토스의 열받은 마음을 떨어지는 바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만사를 오직 한 번의 행동으로 연납을 당하고만 셈이다. 제2군 텔마포스 담당 아침 심헬베르 구원자들이 이 대개성을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구원자들이 중복 노릇을 하는 안티오노스는 이를 간단히 무시해버린다. 텔마포스 또한 이 대개 주민들에게 오디시오스의 생사를 확인을 위한 여행에 필요한 배 한 척을 마련해주기로 간청합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하고 만다. 실망한 텔레마코스에게 아테나가 오디세우스의 친구인 멘테스의 모습을 나타나 여행에 필요한 식량들을 마련해주리라 약속한다. 저녁에 되어 그는 아테나가 변신 멘투와 함께 어머니 펠레로페 몰래 스파르타로 떠난다. 제3권 필로스에 도착해 텔레마코스는 해안에서 데스트로를 만난다. 데스트로는 오디시오스의 아들에게 트로이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한 뒤 오디시오스의 안부는 스파르타의 군주 메델라오스에게 알아보라고 텔레마코스에게 청원한다. 제4권 메델라오스의 성에서 텔레마코스와 시트라토스는 한명을 받는다. 빌레메는 텔레마코스의 근모습으로 오디세우스의 아들임을 알아차린다.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눈 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메델라오스의 트로이 전쟁에 오디세우스의 활력을 높이 칭찬한다. 다음날 아침 메델라오스는 텔레마코스가 아버지 행방을 물어보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알고는 이집트의 바다신 프로테우스에게서 지원자들은 바에 따르면 오디세우스는 오디기아 섬에 몰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이 다케에서는 안티노우스의 구원자들 여행에서 들어오는 텔레마코스를 안전을 물고있다. 페넬로페는 구원자들이 전쟁을 때 이 업무를 전해 듣고 구원해 줄 것을 아테나에게 기도한다. 제5권 오디세우의 장례 뒤에 신들이 회의한 끝에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칼립소의 섬으로 보낼 것으로 결정한다. 오디시우스를 남편으로 삼기 위해 수많은 부정을 오디시우스에게 하는 칼립소에게서 헤르메스는 오디시우스를 귀양시키라는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한다. 칼립소는 마음 명령에 복종을 하여 오디시우스에게 귀양시키를 거치라고 한다. 도끼를 줬다. 얼마 후 오디시우스는 스스로 만든 뗏목을 타고 귀양길에 오르지만 그를 제우자는 포세이돈이 일으킨 풍랑에 휩쓸려 죽을 고생한다. 바다의 요정 로이코테아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져 전설적인 성 파이아케스에 이른다. 하기와 필요하고 기진맥진한 오디시우스는 해안에서 습격을 가려놓은 풀 속에서 깊은 잠에 빠진다. 제6권 아킬레우스가 지배하는 파이아케스족의 섬으로 풍랑에서 목숨을 건 이후 오디시우스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안 아테나는 아키노우스에 따라 라오스키아의 꿈에 나타나 날이 밝으면 심야들을 거느리고 배부로 나가며 말림빨래를 하라고 청구한다. 여신이 뜻대로 공주는 바로 오디시우스가 잠을 자고 있는 해변에 이르러 빨래를 마친 후 시녀들과 공례를 하였다. 공이 잠자는 오디시우스에게 떨어져 그가 잠에서 깨어나 주변을 둘러본다. 다른 처녀들은 밝아보던 낯선 남자를 보자 모두 탄원하지만
나우시카의 공주는 그대로 대면하여 이야기를 듣는다. 오디시우스는 자신이 취한 땅에나 다른 사장 공주에게 솔직히 말하며 덤을 잡은다. 공주는 오디시우스가 평범한 남자가 아님을 알고 그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고 길을 열어준 후 먼저 가라고 말한다. 제7권 나우시카를 따라 그녀의 아버지 궁전에 다다른 오디시우스는 아테나의 도움으로 안개살 궁전의 스며들어 알키노우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왕실에 모여있는 여러 신하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이방인을 보고 어수선히 하는 틈을 타 오디시우스는 아르테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며 도와줄 걸 청한다. 알키노우스는 오디시우스를 술자리에 초대하여 하명을 한다. 아르테는 오디시우스를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눈여겨 보곤 어디서 옷을 얻었는가 하고 물었다. 오디시우스는 나우시카를 해버려서 만나 사실을 솔직히 얘기한다. 밤이 늦어 모든 잠자리를 찾는다. 이상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 7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평시 무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